그럼 또 무경계에서 또 한 번 더 들어갑시다. 그럼 대상과 마음이 있어요. 이게 구별이 됐어. 그럼 요거는 또 경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이해하게 되면 요것도 경계에서 또 사라져. 그건 조금 어려워요. 우선에는 대상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봐야 돼요. 법의 조사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많이 힘쓰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어떠한 고요함, 뭐 삐띠, 빠사띠, 우백가는 더 증장시키는 역할을 이 법의 조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칠각지에서 염각지, 법의 조사, 노력, 요 세 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네 개 결과물로 삐띠, 희열, 그 다음에 빠사띠, 몸과 마음이 어쨌거나 편안해지. 막 붕붕 떠당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걸어도 막 이렇게 떠서 걷는 것처럼 스스로 느껴요.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디, 고요함, 그 다음에 우백가, 평온함, 어떤 평안함. 요 네 개는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결국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마음 작용을 스스로 봐가면서. 그랬을 때 이해가 생겨요. 그랬을 때 대상과 마음의 이 관계, 연기적 관계, 뭐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삼법인도 이 대상이 없어요. 결국 얘 마음 작용이 어떻게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삼법인도. 얘가 변해야 얘도 변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실체가 없어요. 다 보는 쪽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로서 그냥 막 활동적으로 할 때는 이게 막 에너지를 막 키워내는 거잖아요. 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가 알아차림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눌러져. 활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힘이 좀 약해지면 이제 무기력감이 오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근데 이 힘을 증장시키면 요때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요때가. 이때는 일부러 막 어떻게 보면 으쌰으쌰 해야 돼. 뭐 요렇게 하니까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무기력감도 모르고 그러다가 잠시 내려놓으면 수행초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초반에 겪어요. 밖에서 막 그렇게 활동적으로 살다가 들어오면 막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고요하면서 한 일주일 내내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옛날 어떠한 그 안 좋았던 기억들도 막 고요해지니까는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래요. 수행 잘못하는 줄 알고.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해서 툭툭 튀어나오다 보면 이제 무뎌져요.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 시대는 그냥 법문 한 자리에 다 알아대시고 하셨는데 뭐 지금은 그게 힘들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수행을 해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어쨌거나 하근기호 다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알아차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요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게.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나면 이렇게 모아요. 모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본인을 관심을 기울이면 소리는 여기 있어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서 이게 여기서 만약에 생각이 쭉 흘러가는 걸 관찰이 된다고 하면 머릿속이 굉장히 가볍고 텅 빈 것처럼 아주 맑아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난다면. 자, 그러니까 지금 요게 좋다고 하니까 오케이 이제 다시 이제 여기다 모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거란 말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스스로 모았던 것도 본인이 일부러 이렇게 모은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나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모아지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여기 이제 여기다 모아가지고 여기다 계속 또 힘을 써요. 안 되죠. 본인이 관찰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게 정말 사띠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대상이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막 또 막 고무적에 이제 정말 이제 대상들이 다 들어왔다 하면서 저기 있는 것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저 소나무 밑에 지금 두 번째 가지에서 뻐꾸기 소리가 거기 있다고 해도 이미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단지 가속도가 나서 본인 마음을 이렇게 기울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해가 중요하다고요. 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소리가 났구나.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고요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다 계속 또 마음을 이렇게 막 모으려고 또 용을 써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그냥 된갑다. 그냥 저기 가 있으면 그냥 저 가 있는갑다라고 그냥 인정해버리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 어떻게 됐지? 왜 소리는 여기 있다가 또 갑자기 저기 있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 있는 게 좋다니까는 거 맨날 여기다가만 가다 놓고 살 거예요. 오히려 나중 가면 이 자체가 굉장히 힘쓴다는 사실도 알아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힘이 쓰고 있는 거예요. 더 가면 이제 요게 이제 힘들어요. 모으려고 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나중엔 완전히 확장시켜 버려요. 그게 더 훨씬 힘이 있어요. 훨씬 더 오픈되어 있고. 이 모으는 거 이게 지금은 굉장히 고요하고 가볍고 그렇게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나중 가서 더 힘이 빠지면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그냥 놔버려요, 다. 일부러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요. 이해하는 거. 지금 하실 수 있는 만큼 해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체험이 돼요. 그리고 그 상태 안 되면 또 처음부터 또 해요. 하실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체험이 되고. 이 종합적으로 모아놨을 때 서로 이제 계속 연관성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유가 시작돼요. 정말 재미있어요. 잠 안 와요. 잠 안 온다고요. 정말 재미있어요. 며칠 동안 잠 안 와요. 근데 막 사람이 성성해져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때. 그러고 딱 풀리는 순간 아하 하면서 세상이 이제 달리 보여요. 그때. 재밌어져요. 사유, 관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법에 대한 사유예요. 정사유. 번뇌 없는 사유를 말하는데 아직은 힘드니까는 이것도 처음부터 해 하면 안 돼요. 생각할 줄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그죠?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생각도 해보는 사람이 잘해요. 그렇게 성향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우선의 관심. 지금 내가 뭘 알아차림하고 있지? 이것도 지금 생각이지만 결국 본인한테 관심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체험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퀘스천 마크가 하나 떨어지겠죠? 이 상태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관심, 요게 지금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유, 관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법에 대한 사유예요. 정사유. 번뇌 없는 사유를 말하는데 아직은 힘드니까는 이것도 처음부터 해 하면 안 돼요. 생각할 줄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그죠?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생각도 해보는 사람이 잘해요. 그렇게 성향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우선의 관심. 지금 내가 뭘 알아차림하고 있지? 이것도 지금 생각이지만 결국 본인한테 관심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체험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퀘스천 마크가 하나 떨어지겠죠? 이 상태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관심, 요게 지금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심이 사티를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뭐라고 그럴까 성성해져요. 이런 관심이. 이 관심이 마음을 확장시킨단 말이에요. 힘을 더 증장시켜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내용도 좀 좋고 그러면 이제 진짜 법의 조사로서 일을 해요. 칠각지로서. 그러다가 이제 아하 하면 그거는 이제 법의 조사가 아니라 이제 사유, 말 그대로 정사유로서 일을 해요. 번뇌가 아닌 그러한 사유로서. 수행을 하니까 뭐가 달라지던가 이런 것도 관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티 삼빠잤냐요? 삼빠잤냐가 결국 번역으로는 분명한 알미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티 수행하다 보면
분명하게 알고 있어. 분명하게 좀 알아차리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산 빠졌냐라고 착각해요. 나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데 라고. 분명한 알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스스로 그걸 계속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 상황을 지금 돌이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놓고 이러한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이게 뭔가 불선한가 선한가 이런 것도 지금 사유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지금 다 지혜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이해,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런 삼법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잊지 않는 것이 사띠라고요. 사띠 삼빠졌냐. 그래서 둘은 항상 함께 가요. 그래서 이때는 잊지 않는으로 사띠를 쓰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뭐겠어요? 보는 줄 아는 게 사띠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사띠는 이 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지혜를 깜빡하면 범부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예전처럼 어떠한 큰 번뇌는 없겠지만 그래도 살아온 습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정화시키는 작업, 탐진시에서 정화시키는 작업이 정말 수행이에요. 나중에 이해가 생기면. 이러한 게 끝나면 이제 아란이겠죠. 맑은 느낌, 여여한 느낌, 어떤 자유로움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수행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띠 하라 그러면 힘들어해요. 오히려 사띠 없는 게 더 행복해요. 더 즐겁고 수행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지금처럼 그러한 상태가 돼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증장시켜서. 그러면 이제 이런 행동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알아요. 모든 건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이걸 인정을 못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요 생각 또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이 처음 상황에서 어떤 이걸 가지고 본인이 어떤 안 좋은 생각이나 뭔가를 해요. 그러면 처음 거는 이제 벗어났어요. 이제 요게 이제 대상이 돼야 돼요. 요것 또한 받아들여야 돼요. 둘을 같이 보면 더 좋고요. 얘가 변하면 얘는 어떻게 변하든가. 분명히 둘이 함께 변해요. 함께 변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관찰하는 마음, 그게 지금 중점을 거기다가 더 둬야 돼요. 관찰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관찰하는 마음은 더 힘을 받아요. 그러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촉이 있겠다라고 이건 합리적 사고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는 촉만이 어떻게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촉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상에 대한 어떤 감각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쨌거나 어떤 음식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뭔가 향기가 있어야 되고 코의 기능이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 작용이 있어야 어쨌거나 거기서 또 촉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 가지 이 조건 요거는 합리적 사고예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촉에 있어서는 오문 인식이라고 하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냄새가 없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촉에는 결국 어떠한 거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냄새인지 소리인지 어떤 몸의 감각, 느낌인지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싼냐의 작용으로 인해서 어떠한 명색이 이렇게 붙어야만이 어떠한 냄새네, 뭔 소리네라고 이름을 붙여야만이 요게 이제 비로소 흔히 알고 있는 소리네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오문이 없어요. 오로지 법의 세계만 있지. 의의 작용으로만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의 작용만. 색상향 미촉 법, 이 법의 세계. 안이비 설신 의의 세계. 그래서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법으로 기결돼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그냥 색상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지만 결국 전부 다 법, 마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법의 세계는 어쨌거나 우리는 인식되어지는 그 세계만을 지금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외 거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합리적 사고로 그걸 써먹어야죠. 세간적으로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령 눈에 있어서 보여지려고 하면 많은 것이 있어야죠. 빛만 있다고 되나요? 거리도 있어야 돼요. 이게 딱 붙어버리면 뭐 되겠어요? 빛 자체도 거기에는 없겠지만 빛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눈엔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로 하겠죠. 냄새 또한 어떤 공기가 있어야겠죠. 어쨌거나 그 공기를 타고 와서 어쨌거나 여기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부딪혔을 때만 알지 요까지만 와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거기서부터 아는 거지 나머지 거는 그냥 세간적 어쨌거나 합리적 사고로서 막 생각으로서 그렇겠지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지 그래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불교 입장에서 단지 그렇게 그냥 일반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촉에서는 반드시 의의 작용이 그러니까 의에 돌아선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반드시 의의 작용이 해야만이 법으로서 드러나요. 그래서 다 5가지는 전부 다 법으로 귀결이 돼요. 아마 그래서 만법귀일인가 막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모든 법은 그 법으로 하나로 의의 작용, 마음 작용 그쪽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야만이 대상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마 교학적으로는 오문전향이라고 해야 되나? 의문전향. 그 앞에 거를 오문인식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아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학적으로 뭐 공부하는 걸 그렇게 권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또 완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근데 고요학으로 하시면 여기서 약간의 또 맹점도 있어요. 그걸 이렇게 픽스 시켜놓고 보기 때문에 좀 달리 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좀 기르셔야 돼요. 결국 알아차림을 통한 사마디를 기르고 거기에서 오는 통찰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교학도 본인의 지혜로서 좀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큰 사여도께서는 아무리 교학적으로 정확하게 다 알아들더라도 한 30% 정도밖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그분의 말씀 표현을 빌리면. 그리고 경에서 정확히 어떤 경에서 나온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3장, 쉽게 말하면 경, 율, 론에 대해서 모든 걸 빠삭한 스님이, 장로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올 때 부처님이 항상 빈깡통이 온다라고 이렇게 하셨나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결국 수행을 통해서 정말 통찰,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찰 체험으로 인한 그거에 대한 사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지혜, 그게 힘을 훨씬 많이 받아요. 그게. 그래야 그 지혜를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들어서 아는 지혜, 본인의 생각으로서 아는 지혜,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필요하지만 이게 힘이 약하다. 이것은 생각으로 했으면 진짜 그런가 본인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해야죠. 그게 수행자들의 몫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보여졌다. 색상향 미촉 법은 겁나게 덩치가 큰 보여지는 거고 그거보다 더 미세한 거 이름 붙일 수도 없지만 뭔가 보였어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빠라마타라고 해요. 이름 붙여서 써요. 근데 이제 좀 끄집고 갈라 그러면 사람 봐서 그래 좋습니다. 계속해 나가세요 하면 진짜 이제 그게 빠라마타인 줄 알고 좀 오해를 해요. 근데 어쨌거나 뭔가 보여졌다 하면 전부 빠냐띠예요. 그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체험되고 있잖아요. 들리고 뭐 보이고 전부 체험이지 뭐. 그거보다 조금 전에보다 경험해보지 못한 걸 체험하는 걸 이제 여기서는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 체험, 그러니까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걸 체험함으로써 어쨌거나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지 이러한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면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한 체험이 없으면. 이거보다 좀 더 미세한 체험을 또 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요. 이때 체험은 빠냐띠였구나. 이게 빠라마타였네? 라고 해요. 그러다 이 체험에서 더 미세한 걸, 더 깊은 걸 또 체험해요. 그럼 이게 빠냐띠고 이게 빠라마타네? 라면
세네 번 정도 반복되면 스스로 알죠. 아, 이거 말고 더 있겠구나. 아, 결국 이해로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스스로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굳이 빠라마타를 봐라라고 하면 대상이 아니라 보는 줄 알면 이거는 결국 빠라마타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작용이니까 아마 보는 마음을 봐라 아마 이런 의미일게요. 보는 마음이 빠라마타 대상을 본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네. 근데 보는 줄 알면 결국 이게에서 마음 작용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여기서부터는 그냥 빠라마타라고 뭐 어쨌거나 용어는 쓰면서 데리고 가야 돼요.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지만 결국은 스스로 장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아, 누가 또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체험이 중요한 게 어떤 지금은 거친 체험이 돼요. 뭔가 막 일어나고 사라지고 막 이런 것도 되고 좀 더 되면 막 뭔가 생겨나는 게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다 더 미세해지면 막 이런 게 막 뭔가 막 일어나고 사라지고 막 또 그래요. 더 미세해지면 이제 그러면 이것 말고 만약에 전에는 한 10개가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30개가 일어나고 사라져. 그러면 10개짜리는 빠냐 뛰겠네요. 30개짜리고 빠라마타고. 그럼 만약에 그게 더 미세해지면 어떤 걸 빠라마타라고 할까? 이해의 대상입니다. 이해의 대상, 빠라마타는.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결국 설법을 하시죠. 그때는 수행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결국 법문으로서만 다 아란을 만들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리수 밑에서 반드시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세요. 그게 4년차예요. 거기서 아, 이 길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는 게 4년차를 그때 경에도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초전 법륜경에서는 안 나와요. 그죠? 초전 법륜경에서는 잘 봐봐요. 그 5 비구, 그러니까는 상대도 중요하고요. 때,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